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영업 얘기 많이 하죠. 참고로 저는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뭐 주변에 자영업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 오신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굳이 자영업을 안 해도 현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자영업 전문적으로 하시는 유튜버 영상도 많이 참고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지만 간접 경험이라도 최대한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 관련 얘기하는 게 웬만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공감이 될 겁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특정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푸는 것도 자영업자들 댓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여러 자영업이 있죠. 있는데 뭐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히나 유독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썰로 얘기한 카페, 그리고 이번에 얘기할 편의점. 예. 편의점은 정말 하면 안 돼, 편의점은. 근데 아직도 많이 합니다. 네, 지나가다 보니까 또 편의점 인테리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가게 폐업하고 이제 빈자리에 편의점 창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통유리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딱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들어올지 알겠더라고요. CU 들어오겠지, CU. 보통 편의점만 고유 색깔이 있죠. 예, CU는 녹색, 녹색에 파란색 바탕, 맞나? GS는 청록색, 예, 퍼플색,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주황색. 이 색깔이 있잖아요. 자, 편의점 알바를 했기 때문에 편의점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편의점 인테리어는 크게 안 바뀝니다. 맞죠? 크게 안 바뀌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저기 또 편의점 들어서겠네. 근데 그 생각 들었어요. 뭔 생각을 편의점 저기 차리는 거지? 왜냐? 그 가까운데 한 40m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 편의점 차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편의점 차려진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편의점이라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생각보다 편의점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편의점 비싸요, 여러분. 편의점 방문한 사람도 편의점이 파는 메뉴가 비싸지 않다는 거, 비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싼 거 알고 가죠, 여러분? 뭐 담배나 라이터는 어디간 똑같지만 그 외의 가격은 다 비싸잖아, 여러분. 뭐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근데 제가 편의점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편의점마다 이제 일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일매출이 뭐냐면 하루 매출. 하루 24시간 장사해서 나온 매출. 그 일매출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바했을 때 일매출하고 지금 매출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지금 매출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배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언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시급이 3,500원인가 3,800원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급 만원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만 2,500원 올랐어요, 2,500. 근데 매출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편의점 이제 파는 음식 가격은 더 올랐어요, 여러분. 예, 더 올랐습니다. 그런 데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봐야 돼요. 잘 되더라도 이것저것 떼고 나서 얼마가 남냐 봐야 됩니다. 오, 잘 사는 동네 사시네요. 야, 저분 부자야. 여러분, 서울에서 신사동 얘기하면요, 어느 신사동인지 물어봐야 돼요. 신사동이 3개입니다, 서울은. 예. 서울에 신사동이 3개예요. 어느 신사동입니까? 설마 은평구 신사동은 아니겠죠? 혹시 가로수기 있는 거기 신사동입니까? 예. 여러분, 신사동 산다고 하면 강남구 신사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은평구 신사동도 있습니다. 관악구 신사동도 있지 않나요? 제가 신사동이 3개로 알고 있어요, 서울이. 예.
예, 세 개입니다. 세 개. 예, 관악구 신사동, 신사동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이 있습니다. 가게 싸게 팔던 거예요. 싸게 팔 수 없는데 편의점은 가격이 딱 지정되어 있어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로시끌이 거의 그 서울의 무덤이에요. 자영업자 무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가로수길이 지금 서울 안에서 공시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빈 건물이 많아요. 원래 장사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이제 폐업하고 정리된 곳이 많습니다. 다 크리스님도 아실 거예요. 특히 강남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료가 진짜 많이 나갈 겁니다. 장사가 엄청 잘 돼야 돼, 이게. 정말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 해도 뭐 이것저것 떼고 나서 얼마가 남냐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장사가 잘 돼도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집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워낙에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막상 떼고 나면 남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 자기 건물에서 편의점 차리면 다행이겠지만 자기 건물이 아니라 남의 건물에서 이제 보증금 이제 걸고 월세 내고 장사하는 거면 이거 봐야 돼,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편의점이라는 게 마진율이 그리 높지 않아, 이게. 그래서 지금 편의점 하면 이게 개고생. 특히 제가 편의점 말린 이유가 편의점은 다른 가맹점보다 이 가맹점 계약이 깁니다. 길어요. 편의점은 5, 7, 10입니다. 5, 7, 10. 이게 뭐냐 하면 편의점은 기본 계약이 5년입니다. 5년. 가맹점 계약이 5년. 7년도 있고 10년도 있습니다. 한 번 계약할 때. 한 번 계약이 5년이에요. 그러면 편의점 한 번 차리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5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장사 몇 달 해보니까 너무 안 돼. 근데 접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접을 수 있는데 접을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돈이 굉장히 커요. 보통 돈 많은 분들이 편의점 차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지갑 사정이 좀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중에서 편의점이 가장 창업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의점을 차리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하겠죠. 근데 내가 몇 달 해보니까 너무 안 돼. 몸이 힘들어. 접고 싶어요. 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접어야 되는데 위약금을 내야 돼요. 어떻게 접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직감해도 함부로 접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편의점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해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요. 돈 안 돼.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체류시간만도 못 보러. 차라리 밖에 나가 노가다하는 게 나아. 그리고 알바를 펑크 내니까 내가 하루 왼종일 근무하니까 건강도 안 좋아져. 폐기 모으니까 몸도 상해. 근데 못 접어요. 그런 편의점 많습니다. 자, 아까 채팅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CU 편의점이 있는데 딸과 어머니, 아버니 모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년퇴직하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편의점 선택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다 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편의점 한 이후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것이 편의점 사장님들 현실인 듯 하네요. 근데 이 편의점 잘 안 되는 곳일 겁니다. 제가 단번에 알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편의점이 잘 되면요, 알바를 쓰지 가족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편의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 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딸과 어머니, 아버니 모두 근무하고 있대요. 가족이 3명이나 있습니다. 왜 알바생 안 쓰고 가족들이 대신 근무하는 걸까? 여기는 인건비가 크게 안 나온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가 크게 안 되는 곳이니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쓰면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 편의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일까요?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프로토 매장이라 해가지고 알바생만으로도 굴러갑니다. 굳이 점주가 오랜 시간 근무 안 해도 그냥 알바생 써가지고 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바생을 안 쓰고 왜 가족들 다 동원하는 걸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따님이
근무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부부끼리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딸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야, 너 용돈벌이 안 할래? 갑자기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편의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알바에 쓰려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너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딸도 투입이 됐을 거야. 내 생각엔. 가족들하고 밥 먹은 적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가족들과 밥 먹은 적이 없어도 돈만 잘 나오면 괜찮아.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요. 편의점 일해도 가족들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저 가족들을 편의점 근무에 동원하지 않으면 돼.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가족들 대신에 알바생 고용해서 알바생을 쓰더라도 돈이 많이 벌리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을까? 다 같이 근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끼리 편의점 창업하는 거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 왜냐하면 싸웁니다. 배기면 배 싸워요. 부부끼리 편의점하면 부부끼리 싸웁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편의점이라는 게 뭐예요? 24시간 연주 무휴잖아요. 365일. 그러면 편의점 근무하면서 문제 생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인수인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일을 못하는 게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교대 근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 일을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일을 안 해. 그러면 누구는 뭐 폐기를 빼내, 누구는 폐기를 안 빼요. 누구는 매대를 채우는데 누구는 매대를 안 채워. 누구는 청소하나 누구는 청소 안 해. 그럼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이게. 누구는 돈이 안 틀리는데 누구는 돈이 틀려. 누구는 발주를 넣는데 누구는 발주를 안 넣어요.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한쪽은 일을 많이 하는데 한쪽은 일을 안 해. 그럼 싸워요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아 이게. 가족끼리 싸우잖아. 집에 가면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가족들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최악의 루트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하는 것쯤 모든 가족이 다 동원되는 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가족끼리 할 것 같으면 아예 시소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굳이 가족들끼리 저렇게 이제 하진 않을 것 같아. 또 다른 알바생을 쓰는 게 낫지. 아무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년퇴직하시거나 이제 희망퇴직하신 분들 편의점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소일거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